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의 헤드라인은 다가올 경기 침체의 폭락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주제 하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증권 시황. 근데 이 증권 시황은 뭐 어제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여기서 이야기했죠. 요거 뭐 증권 시황만 따로 영상 올려드린 것은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주제가 역전금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경기 침체가 3개월에서 7개월 이내에 발생을 했다.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기보다는 경기 침체로 네, 들어섰다. 본격적으로. 네, 그렇게 체크를 해봤죠. 네, 그거는 이제 여기에 위험관리의 경제 위험, 요 액티비티, 요 세션에서 좀 살펴봤어요. 미국의 기준금리와 글로벌 경제 위기 시점과 그 다음에 미국 실업률과 글로벌 경제 위기 시점 그리고 요게 그 어제 이야기했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금리가 발생하고 나서 그게 정상으로 들어오고 나서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7개월이 이제 경기 침체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좀 통계 분석을 해봤죠. 아, 그러면은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다가올 경기 침체의 폭락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약간 그 어제 주제보다는 한 걸음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주제인 거죠. 아,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오늘 뽑으려고 했던 이유는, 뽑은 이유는 한국 증시 처참하던데요? 와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동안 뭐, 제가 방송에서 주로 이제 미국 증시를 기반을 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인 거죠. 네, 눈치님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라고 해가지고 뭐 다우존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니케이, 대만, 독일, 프랑스, 인도, 중국, 홍콩, 그다음에 유로스타, 그다음에 한국.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증시를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긴 했는데 한국 증시가 와 너무 처참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동안 글로벌 증시만 좀 살펴보다가 에, 그게 있거든요. 그 월요일장이잖아요. 오늘 월요일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에요. 네, 9월 2일 미국 증시 휴장, 근로자의 날이라서 노동절. 네, 그래서 휴장이라 가지고 그래도 뭐 때마침 뭐 이번 시간에는 좀 한국 증시를 좀 더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충격적인 상황을 좀 봤습니다. 진짜 충격이던데요. 우선 한국 증시는 뭐 경제야 뭐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인 거 아시죠? 경제는 진짜 완전 거의 초토화 수준이라 가지고 한국 경제는. 근데 한국 경제가 초토화되어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알고 있긴 하겠지만 피부로도 많이 느끼고 계시고. 근데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도 완전 이거 되게 위험한데요.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한국 증시가. 뭐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아시죠? 네, 상스파 나오고 A파, B파, 그다음에 C파잖아요. 근데 이 C파가 이게 잘못하면 여기 전저가 깨면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A파, B파, 그다음에 이제 C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부분 단 한 명도 안 계시죠? 설마?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엘리어트 파동의 관점이 아니라 저 진짜 충격 먹었는데 우선은 이제 코스닥을 볼게요. 지금 비파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요. 와, 진짜, 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잘 봐보세요. 비파동,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아, 주봉이구나. 예, 주봉인데요. 지금 하락삼각형 패턴 나왔어요. 여러분들 하락삼각형 패턴이면 어떻게 그 다음에 움직이는지 아시죠? 설마 모르시는 분 단 한 명도 안 계시죠? 네, 보통 이제 하락삼각형 패턴은 네,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저항 그 지지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고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승으로 올라가다가 눌림을 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빠져요. 예, 그래서 지지 라인이 깨집니다. 지금 그 한국의 그 코스닥 자체가 그런 모양새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코스닥이거든요. 와, 코스닥 진짜 처참한데요. 이게 뭡니까? 완전 하락삼각형 패턴이잖아요.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완전 내려왔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와, 네, 지금 네 엄청나게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은 되게 위험한, 아예 대놓고 빠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대놓고 폭락장이 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하락삼각형 패턴에서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기가 쉽진 않죠. 네, 통상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정 구간이 나와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여기가 변동폭이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기에는 거기다가 가뜩이나 뭐 금리 인하 시대고, 금리 인하는 것은 경기 침체를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거의 하락이 폭락장이 나올 가능성은 처참한 시파동이 나올 가능성 거의 90% 이상. 거의 뭐 더 이야기하면 그냥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예 대놓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있긴 하겠죠. 그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경기 침체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점이 3개월에서 7개월이니까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여유는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 여유라는 것은 뭘까요? 그 여유는 이 공간밖에 더 있나요? 그냥 요만큼의 그 짜투리 공간. 이 짜투리 공간이 이제 3개월에서 7개월 정도 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와, 근데 진짜 아예 대놓고 그냥 빠지네요. 아니, 뭐든지 그런 것 같아. 지금 한국 경제는 대놓고, 대놓고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대놓고 지수가 빠지고 있고, 아예 뭐 대놓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아예 뭐, 와, 진짜 이건 뭐, 약간 염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염치라도 있지 않나요? 예의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에티켓이라도 있으니까, 사람이란 게 에티켓이라는 게 있잖아. 에티켓이 있으면 그래도 염치라도 있고 눈치코치라도 있잖아요. 눈치코치뿐만 아니라 염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예의 범절이라든지 에티켓조차도 없고 대놓고 빠지니까 이 정도면 진짜 황당한 수준이고요. 이거는 뭐 아예 뭐 이거는 뭐 도대체 이건 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진짜. 아, 그리고 이거 패턴도 아시죠? 이건 무슨 패턴이에요? 이거 확대형 패턴이잖아요. 네, 확대형 패턴이 뭐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 확대형 패턴 이거죠. 상승 확대형 패턴이 이렇게 가다가 빠지는 패턴이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빠지는 패턴이라. Bullish expanding formation. 정확하게 이것도 네 보이시죠? 뭐 한치 오차도 없지 않나요? 확대형 패턴? 상승 확대형 패턴? 와, 진짜 가다가 변동성 주다가 여기서 끼쳐. 정확하게 끼쳐. 이렇게 해서 그다음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아, 참. 네. 참 진짜 이게 뭐 아니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 경제는 염치도 없고 에티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뭐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지수도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예의도 없어. 기본도 없고 펀더멘탈도 없고. 네, 충격적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셔서 아시기는 하겠지만 진짜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 난 진짜. 아니,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람이 이제 어울려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치란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티켓이라든지 그런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사회에서 뭐 사람들과 이제 좀
근데 아예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한국 경제는 염치 자체가 없으니까 와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제로 잡은 게 이겁니다. 다가올 경기 침체 폭락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뭐 이전에도 좀 매매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준비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 난 진짜. 한국 경제는 염치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아. 사람의 어떤 기본 그게 아예 없어. 인간으로서 어떤 지켜야 될 아주 최소한의 예의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것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 이미 뭐 금리 인하 시대 근데 이때 당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금리 인하 시대의 하락장 매매법 이걸 이야기할 때는 어떤 관점이었냐면 이제 글로벌 경제의 관점이었어요. 예, 금리 인하 시대가 오니까 어차피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전제 조건 하니까.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냥 단순하게 금리 인하 시대의 어떤 하락장 매매법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금리 인하 시대의 폭락장 대비 전략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봅니다.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기본 예의입니다. 좀 예의 좀 지키면서 경제가 한국 경제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본 자세도 안 돼 있으니까 완전 한국 경제는. 네, 그래가지고 네 금리 인하 시대의 하락장 매매법의 투자 전략은 네 우선은 뭐 금리 인하 시대는 하락장 매매 패턴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락장 박스권 매매 패턴에 대해서 제가 매매법을 통해서 계속 강의도 했고 함께 공유했죠 정보를. 그 다음에 돈 버는 내구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 특히 이제 돈 벌 수 있는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라. 종목 특성에 맞는 이 매매법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매매법조차도 정체성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하게 되면 당연히 뭐 정체성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떤 매매하겠어요? 펀더멘털이 되어 있지 않잖아. 기초 체력이 안 돼 있고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매매하겠냐? 그냥 내동 매매하겠죠. 본인의 내가 움직이는 대로 감정에 의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매매법은 좀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익숙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라 이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주식 투자 명언 가장 첫 번째가 그거죠. 손실을 경계하라.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것이 투자의 규칙의 첫 번째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명언으로 투자 규칙 첫 번째는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것이며 투자 규칙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네, 주식에서는 절대로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근데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워낙 그 손절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여튼간에 이건 뭐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예전 시간에 이미 언급을 해드렸는데 근데 오늘은 이겁니다. 오늘은 이제 금리 인하 시대의 폭락장에 대한 대비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 뭐든지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뭔가 한 스텝을 진보할 수가 있지. 뭐 기초도 안 돼 있는데 뭐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뭐 백날 이거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은 할게요. 네, 금리 인하 시대의 폭락장 대비 전략. 우선은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 및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위험 자산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현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투자자산 포지션. 이거 잘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그 버크서 해셔웨이 저기 누구죠? 버크서 해셔웨이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이 또 현금화 시켰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셔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더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분을 15% 또 줄였어요. 워렌 버핏은 지속적으로 지분을 줄이고 매각을 하면서 현금화하고 있죠. 괜히 워렌 버핏이 현금화하고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라. 대비 전략이에요. 전략을 짜시란 얘기예요. 채권, 현금 등, 네, 현금 이야기하고 있죠. 채권, 현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금리 인하 시대의 폭락장 대비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가치 투자겠죠. 저평가된 우량 기업에 투자하여 폭락장 이후 반등 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립니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매우 중요하긴 하겠죠. 그 대신 이제 저평가된 우량 종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죠. 우량 종목이 다수 있는 지수인 다우가 지금 신고가 주면서 올라가는 거 아시죠? 나스닥이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우의 어떤 신고가의 상승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쪽이 그동안 상승하지 않았다가 지금 상승할까요? 그동안 기술주만 상승하다가 왜 지금 다우가 상승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우에는 우량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술주가 아니라. 나스닥은 신고가 아니잖아요. 반등이잖아요. 시장이 지금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포트폴리오 점검 및 재구성에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 위주.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저평가된 우량 기업에 투자하여 폭락장 이후 반등 시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전략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긴급 자금 마련, 비상자금 확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 둡니다. 유동성 확보, 필요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합니다. 투자 기간 조절, 단기 투자 자제. 폭락장에서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므로 단기 투자는 피하고 장기 투자에 집중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투자 기간 조절이라는 부분은 그 종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투자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뭐 단기 투자를 자제하고 장기 투자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이거는 저거예요. 장기 투자에 대한 안목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장기 투자를 지향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라기보다는 예. 너무 왜냐면 이게 폭락장이 오게 되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오게 되면 당연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선택하시는 게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기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모멘텀 투자자분들 뭐 하시겠냐고요. 결국에는 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 개념만 있다가 갑자기 폭락장이 오게 되면 손절이잖아. 손절이면 뭐겠어요? 그게 뭐 잘하는 거예요? 손절이면 손실인 거지 뭐야. 근데 금융시장에서 재테크에서 손실은 엄청나게 치명적인 이야기죠. 아니 손실을 낼 행동은 왜 해? 손실을 내기 위해서 재테크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마치 그게 그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도 단타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도 멘탈이 좀 나갈 때가 있어요. 멍할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나 요새 그 단타 매매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투자하는 그 투자금이 사이버머니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투자하는 돈이 현금이 아니라 진짜 사이버머니 같다는 느낌. 그냥 손절을 그냥 마음대로 때려. 사이버머니니까. 코인 같은.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투자는 자제. 아니 그렇잖아. 단기 투자는 어차피 폭락장 오게 되면 손절이 필수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 주식이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손절하려고 투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손절이 무슨 그렇게까지 에? 건장할 일이라고 해가고서 왜 이렇게 손절을 해.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폭락장을 대비해가지고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단기 투자자는 단기 투자는 피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 매매법에서도 그 분할 매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강의했었잖아요. 폭락장이 지속될 경우 저점 매수 기회를 활용하여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춥니다. 근데 평균 매입 단가가 포커싱은 아니에요. 물량이 포커싱이지. 그래도 뭐 어차피 분할 매수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득이긴 한데 여하튼간에 분할 매수에 대한 계획 전략이 필요하긴 하겠죠. 왜냐면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여러분들 그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안전 자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시는 거는 안전 자산에다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험 자산에 투자하시는 거지. 사이버머니 같은 거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 다음에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시장은 그 특히 이제 하락장은요 좀 시장이 빨리빨리 변합니다. 언제 빨리빨리 변한다기보다는 변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제도 좀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때는 괜찮아요. 행보일 때는. 이렇게 행보할 때는 괜찮아. 행보할 때는 괜찮아. 당연히 행보할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이렇게 폭락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폭락할 때, 이렇게 폭락할 때 이때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락하는 그 횟수가 기본적으로 3번이에요. 기본적으로 3번 정도 발생합니다. 좀 많이 발생하면 4번 정도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장이 나오는 게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행보장이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왜 저걸 말씀드렸냐면은 갑자기 빠진다는 얘기는 뭔가 시장에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보하다가 생각해보세요. 행보하다가 팡 빠졌잖아. 그러면 이게 시장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트리거가 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거잖아요. 그건 다시 리밸런싱이 필요하죠.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에 대해서. 그래서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시장 변동성에 따른 조정,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조정하여 최적의 자산 배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거 우리 가치투자 프레임워크에 뭐가 있어요? 이 비용 관리에 리밸런스이라는 게 있죠.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에 리밸런스이라는 것이 매우 좋아. 근데 리밸런스이란 게 말이 리밸런싱인 거지. 저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분석을 해야 돼요. 시장을 끊임없이 분석해야지 지금의 시장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포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게 리밸런스라는 게 그냥 단어 4글자가 아니라고. 엄청난 분석과 엄청난 노력이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말로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 및 학습.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제지표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경제지표 및 시장 동향 파악. 경제지표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한국이 좀 심각해요. 뭐 어제 그 한국의 경제 상황은 난 진짜 황당하던데요. 거의 황당한 수준이라서 염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황당한 수준인 거죠.
경제 지표에서 우선 이것도 문제죠. 뭐 한국의 7월 소매 판매가 네, 전월 대비 마이너스 1.9 감소한 거. 경기 불안 심리. 예, 그다음에 외식 및 문화생활 지출 감소. 예, 서비스 소비 둔화. 주택시장 침체. 그 요번에 그 주택시장 올라간 것도 저거라면서요. 갭 투자 물량이라면서요. 작전 색들이 예? 작전 친 거라면서. 아, 근데 이거 말고 이거 한번 좀 살펴보세요. 지금 이게 뭐가 있냐면은 한국 어디 있어? 나와라 오바. 여기 한국경제집에서 그 M2 통화 공급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닌데 이게 뭐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건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뭐 경제 지표가 하나의 경제 지표를 보고서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연히 보실 필요는 있죠. 하나의 그 종합적인 사고 판단을 위해서는 이게 보이십니까? 예, 유동성 물량, 예, 한국의 M2 통화 공급 보이세요? 안 올라와. 그만큼 시장에 지금 돈이 안 굴러가는 거예요. 이러니 뭐 한국 경제가 좋겠습니까? 아니 지금 봐보세요 이거. 올라왔자 요만큼이야. 여기서 걸려 저항대에서. 한국 경제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나마 좀 나아진 게 저 정도입니다. 그나마. 왜? 그전에는 마이너스 했잖아요, 한국. 예, 그전에 마이너스 수준이었잖아, 완전. 그나마 좀 나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예, 처참한 수준이죠. 그래서 저런 경제 지표를 좀 다양하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죠. 거시경제 관점도 좀 보셔야 돼요. 근데 거시경제는 왜 보시냐면, 뭐, 거시경제가 단순하게 뭐, 지식적인 어떤 안목을 넓히고자 그 지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아셔야 돼요, 이거. 거시경제의 어떤 기본은 네, 알고 계셔야지만 그래야지 내가 그 민감성이 생겨요. 지금 경제 지표를 보는 거에 대한 민감성이 생긴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경제 지표를 보고서 아 그렇게 나왔네? 저렇게 나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봤을 적에 민감하게 피부로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 백그라운드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란지 맥점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거시경제는 아셔야지. 근데 저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 그 경제지표가 나왔을 적에 그게 피부에 와닿는다고요. 근데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경제지표 한번 보게 되면 아 그런가 보네.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면 나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어? 네, 그래서 네 경제지표 관련된 거 이거 어제 이거 경제지표 관련돼서는 제가 어제 엄청나게 떠들어댔으니까 그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투자 관련 지식을 습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투자 관련된 지식은요, 진짜 많아요. 그 한두 가지 갖다 할 영역은 아니고요. 그 뭐 단순한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리고, 시간이 되면 차트 패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캔들교. 이거 다 기본이에요, 기본. 예. 기본이 된 상태에서 주식을 하는 거지,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주식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 생각해보세요. 기초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는 뻔뻔쩍 아니겠습니까? 기본도 없는데 뭐 혼자서 뭘 판단한다는 얘기야. 기껏 판단을 해봤자 저거 아니겠어요? 기사로 올라와져 있는 거 기사 보고서 기사 매매하는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아예 그 기자들에게 리딩을 받으시죠? 기사 매매 그렇게 하시려면 아 기자들 쫓아다니면서 리딩 받으세요. 기사 매매 그렇게 좋아하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보고 왔을 적에 내가 그 기사를 나한테 그 재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게끔 유용하게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은 깔고서 베이스를 깔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거시경제는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차트 패턴은 이제 캔들을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재무는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고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된 상태에서 주식하는 거지 기본도 안 된 상태에서 주식하게 되면 당연히 판단은 올바른 판단을 못 하겠죠. 근데 주식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건데 왜 올바른 판단을 안 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공부하셔야죠.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금방 쌓이진 않습니다. 내가 뭔가가 금방 지식이 쌓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을 더 깊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할 것을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두세 번 내 종목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좀 위험 관리라도 들어간다고요. 근데 자꾸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 내가 더 공부하지 않고서 멈춰져 있으면은 그냥 어제의 그 한번 이제 고인물이 되는 거죠, 뭐. 고인물 수준으로 계속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네, 투자 관련 지식 네, 계속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폭락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하실 때 뭐 컨트라이언 매매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말씀드리긴 했잖아. 뭐 이렇게 주식 주가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다. 남들은 이제 주가가 빠질 적에 손절하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빠질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죠. 특히 이제 가치 투자가 그렇죠. 모멘텀 투자하고 완전 반대인데, 모멘텀 투자는 추세 상승 관점인 거고 가치 투자는 빠지는 관점이죠. 그래서 뭐 우리 멤버십 분들은 아시긴 하겠지만 오히려 우리 멤버십 종목들은요 올라가면 싫어해요. 예? 예, 이게 우리 멤버십 종목 여기 있잖아요. 두 종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 싫어합니다.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본인들이 산 종목이 올라가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치 투자자들은 네, 올라가면 싫어해요. 빠져야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웃긴 마인드긴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상상이 안 되죠. 왜 그게 그렇게 빠지는 게 더 좋아하는지.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예. 빠져야 돼. 가치 투자. 근데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폭락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게 되면 뭐 통상적인 심리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떨어지게 되면 뭐 우울하고 예, 뭐 자포자기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오히려 주가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가 뭐 폭락을 해가지고 이제 1,000원짜리가 됐어. 아니면 5,000원짜리가 됐어. 야, 그러면 싸게 살 수가 있잖아. 싸게 살 수가 있으면 기회인 거지. 이게 왜 뭐 안 좋은 거야. 단지 이제 모멘텀 투자자분들 투자금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누가 투자금 운영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도 없었잖아. 그냥 본인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투자한 것 뿐인 거지. 네, 그래서 네, 폭락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멘탈 관리는 엄청 중요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람이잖아. 여러분들 기계입니까? 예, 여러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멘탈 관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폭락장이 나와도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 폭락장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맞아요. 그 길게 보시게 되면 짧게 보시게 되면 그냥 폭락장이라 느끼잖아요. 근데 경기 흐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항상 뭔가 생각할 적에 남들과 다르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미국 기준금리와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뭐 일본의 거품 경제, 그다음에 닷컴 버블,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코로나 이제 여러 번의 그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근데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다가 결국에는 올라가요. 빠졌다가 결국은 올라간다고요. 이게 빠져서 안 올라갑니까? 그럼 미국 증시가 안 올라갔겠습니까? 한국 증시도 올라갔잖아요. 물론 이제 그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긴 한데 뭐 이제 그건 이제 올바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데나 올라가진 않고. 근데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가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시장은 올라간다고요. 단기적으로 빠질 뿐인 거지. 그래서 이 안목이 중요한 건데 폭락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잖아요. 아, 폭락장이 오는데 뭐 이런 뭐 역정, 저기 뭐 닷컴 부분이 있고 뭐 근데 결국에 다 올라갔어요. 나중에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 관점, 폭락장은 단기 시장 변동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아시겠죠? 오히려 빠질 때가 기회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설마 그거 모르신 분들 단 한 명도 없겠죠?
예, 저점 매수 기회. 그렇죠. 네, 폭락장은 오히려 기회예요. 예. 폭락장은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우량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투자 계획 고수. 아, 그리고 이거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거의 없으시죠? 일정 관리란 게 없으시죠? 여러분들 매일 재방송 오시잖아요. 오시면 이거 좀 보시고서 따라 해보세요. 응? 이런 거 좀 만드세요, 이런 거. 예, 프레임워크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네, 이런 거, 체계적으로 운영하세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체계적으로 하세요, 체계적으로. 이거 보고서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 뭐, 진짜 초짜 수준으로 해가지고, 뭐 투자 일기. 일기 쓰지 마시고, 일기. 아, 나 오늘 어떻게 했는데, 내 감정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투자했다. 아, 내일부터는 이렇게 투자하지 않겠어. 아, 그런 그런, 네, 뭐, 초등학교 수준으로 주식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하세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워크 만드세요. 이거 저 보이시죠?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만드시고, 비용 관리 하시고요. 종목 분석하시고요. 일정 관리, 여기 종목 일정 있죠? 이거 열어보시면 되게 디테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다 만드세요. 그래,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하면 당연히 그럼 내동매매 하겠지. 늘상 하는 매매. 그럼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겠어요? 내동매매하고 체계적으로 안 하고. 계획이 없잖아. 무슨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고민을 하시는데? 그냥 기사만 읽으시는 거잖아. 기사만 읽으시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자들한테 가가지고 리딩 받으세요. 네, 그래서 투자 계획하고 폭락장에 흔들리지 않고서 미리 세워둔 투자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금리 인하 시대 폭락장에서에 대한 대비 전략이요.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지식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그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준비 과정이 있어야지만 당연히 이걸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을 수행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향상돼요.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잖아.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뭐 어제와 똑같은.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있다고요. 어떤 게 있냐면 하루라도 발전하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도태돼요. 주식은 그래요. 금융시장은. 내가 오늘 시장을 분석하지 않으면요. 단 하루도 분석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진짜. 왜? 그게 습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쫓아가지도 못해요. 그럼 쫓아가지 못하면 도태당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금방 도태당해요. 어차피 금융시장은 돈 버시는 분은 소수예요. 진짜 넉넉 잡고 이야기해 줄게요. 10%만 돈 버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90%는 들러리예요. 나머지 90%는 들러리야, 들러리. 이거는 현실인 거잖아요. 어차피 소수만 돈 버는 거지 90%가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90%의 돈은 어차피 10%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돈 벌어봐야 이건 아니잖아.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현명하신 분들이라든지 노력하신 분들만 10%가 돈 버는 거고 나머지 90%의 돈을 그러다 보니까 로또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 어차피 90%가 10%에게 돈을 갖다 받쳐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10%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90%들이 10%에 대해서 로망이 있는 거지. 동경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소수만 돈 법니다. 왜? 소수는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재미삼아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식은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0%만 돈 벌기 때문에 어차피 90%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어차피 왜 90%가 돈 못 벌겠어요? 뒤처지니까, 도태당하니까. 단 하루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현실인 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죠. 주식이 만화가 아니잖아. 네, 그러면 요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은 그냥 다 말씀드렸죠. 네, 다가올 경기 침체 폭락장을 어떻게 대비할까? 요거 뭐 PC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한국 지수 차트 보여드렸죠. 뭐였어요? 한국 지수? 네, 상승 확대형 패턴이죠. 예,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은 뭐예요? 예, 하락삼각형 패턴이죠. 다 빠지는 패턴이죠. 비파동이. 그 다음에 M2 통화량도 처참한 상황이죠. 예, 한국. 네, 그러면 이제 종목 분석으로 갈게요. 지금 약 20여 분 남았으니까 19분 남았네. 빨리 분석할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네, 증권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금 방송한 것은 네, 이거 지금 실방인데 실방 방송은 요거고요. 실방 방송할 때 이게 좀 나눠요. 증권 시황 세션, 그다음에 해외 종목 세션, 국내 종목 세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증권 시황 방송이니까 요 정도만 네, 방송을 뜨고 녹화 뜨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종목은 좀 최근에 올렸으니까 국내 종목 오늘 오늘 할 거는 네, SK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종목 살펴볼게요. 네, 어떻게 이번 시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증권시장 방송?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내 돈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고 또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로도. 네,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가치 투자는 열혈가치 멤버를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